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낡은 경차와 해진 카디건을 입었다는 이유로 가난한 노인 취급을 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조용하지만 강한 반전이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저는 작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잔잔했고 차가운 바람이 카디건 소매를 스쳤죠. 낡은 경차에서 내리는 제 모습은 아마도 남들 눈엔 돈 없는 할아버지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해진 카디건, 밑단이 다른 바지, 손등에 깊게 자리 잡은 주름. 하지만 그 옷들은 제가 평생 일하며 살아온 땀과 노력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 둘이 제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또 왔네? 주차권 받으러 온 거 아냐? 속삭임이 귓가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 작은 바늘 하나가 콕 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다면 가난해 보인다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 저는 천천히 창구로 가서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류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주차권도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죠. 손님, 은행 업무 안 보시면 주차권 못 드려요. 목 안쪽이 뜨겁게 당겼습니다.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사람이 이렇게 하찮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왜냐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미소가 가장 강한 무기가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날 그 눈빛 속에서 저는 하나의 조용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를 무시하던 그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직원의 목소리는 딱딱한 벽처럼 차가웠습니다. 은행 업무 안 보시면 주차권 드릴 수 없다니까요. 그 말투엔 규정의 힘을 빌린 우월감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뒤에서 또다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왔네? 주차권 때문에 사람 귀찮게 하네? 말끝을 흐리며 마치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한 듯 작은 비웃음. 그 목소리들이 내 노년의 어깨에 조금씩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남 부끄럽게 한 적 없는데 이 작은 부탁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잔고만 확인해 주시면 곧 나가겠습니다.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통장 주세요. 그 말투는 마치 얼른 끝내고 가세요. 라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카디건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의 손끝이 통장을 잡는 순간 그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이 없던 얼굴. 하지만 이내 그 표정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굳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까지 굳어버린 순간 그의 표정을 저는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는 부랴부랴 자리에서 일어나 지점장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지점장이 직접 나와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고 고객님, 저희 응대에 불편을 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던 직원들,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잊고 있던 사실 하나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곳에만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날 그들은 그 진실을 가장 뼈저리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편히 모시겠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고 눈빛은 급히 다듬어진 미소로 덮여 있었죠. 주변 직원들은 갑자기 몸을 바르게 세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전 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과는 전혀 다른 표정들. 이런 변화를 사람들은 종종 예의라고 부르겠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 돈 앞에서 흔들린 태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지점장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출금 계획이 있으셔서 확인하러 오신 걸까요? 뒤쪽에서 아까 저를 비웃던 직원이 조용히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주름진 손등을 천천히 쓸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 옮겨볼까 합니다. 그 말에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점장은 다급하게 웃음을 띠고 말했죠. 고객님, 저희가 최고의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직접 안내해 드릴 테니 VIP실로 이동하시죠.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냐고요? 조금 전 들었던 그 말들, 조롱 섞인 웃음, 가볍게 쏟아진 무시. 그 감정들은 VIP실 의자보다 훨씬 깊게 마음에 남았으니까요. 돈을 보기 전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라는 걸 세월이 제게 알려줬습니다. VIP실 문이 열릴 때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고 돈을 보는 세상이어야 할 텐데. 그러자 지점장이 살짝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날도 있지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문장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은행과 인연을 정리해야겠구나. VIP실 문이 닫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였습니다. 깨끗한 유리잔에 담긴 진한 향.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물도 준비해 드릴까요? 연신 공손한 말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상냥함이 조금 전 은행 로비에서 느낀 차가움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살아보니 사람이 진짜 친절한 이유는 표정이 아니라 때로 알 수 있더군요. 돈이 보이자 달라진 태도. 눈빛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잔 위로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를 바라보며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때, 해진 작업복에 메마른 손등, 새벽마다 공장 문을 열고 늦은 밤에 불을 끄던 날들, 돈이 없어도 웃으며 인사해 주던 동네 사람들,
아침마다 김밥 한 줄을 건네주던 분식집 아주머니. 힘들면 밥은 먹었어요? 따뜻하게 묻던 목소리. 그때 나를 살린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내 삶을 지탱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VIP실의 고요함보다 조금 전 들었던 차디찬 목소리가 더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규정이래요. 주차권 못 드려요. 규정은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규정이라면 그건 규정이 아니라 벽입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창구로 가겠습니다. 지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고객님, 여기서 편히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이 있어. 다시 나가보려 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금융 거래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지막 예의와 품격을 시험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내가 가진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준 배움, 그리고 한 가지 결심. 이 은행과의 인연을 오늘 단단히 정리하겠다. VIP실 문을 열고 나오자 로비의 공기가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했던 공간에 작은 파동이 이는 듯 했죠. 직원들은 각자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척 했지만 그들의 긴장된 눈동자는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내게 주차권 운운하며 비웃던 직원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무릎이 약간 저려왔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아까 나를 무시하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입술을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그 손님, 아까는 실례를.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에 직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렇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데엔 큰 소리도 화도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잔잔히 이어 말했습니다. 규정이 있다고 하셨죠? 직원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막기 위한 것입니까?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은행 직원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내 젊은 시절의 나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돈 없이 찾아가 도움을 청했던 날들, 그때도 차갑게 문을 닫는 사람은 있었고 따뜻하게 손 내밀던 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직원의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는 게 은행의 도리 아닐까요? 그 순간 은행 안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았고 누군가는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일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서며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모든 자금을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 한 문장이 유리벽보다 더 큰 균열을 현관 로비에 남겼습니다. 제 입에서 자금을 이동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자
지점장은 숨을 깊게 들이키며 달려왔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권을 거부하던 여직원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고객님의 사정을 몰라서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정을 몰랐던 건 이해합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잠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사정을 몰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은행 전체가 멈춰 선 듯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깍. 고객님, XX은행 프라이빗 뱅킹입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쏠렸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정중하고 차분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이동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에 지점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곧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으며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차를 준비해 준다 하더군요. 그 말은 뾰족한 화살이 아니라 묵직한 현실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책임지고 더 잘. 저는 천천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돈은 언제든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잃은 존중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지점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행 안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잔잔한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저는 돈을 옮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옮기는 겁니다. 은행 문을 나서기 전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 마음속 한 구석에서 바람처럼 스쳐가는 장면이 슬며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정말 가진 게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에 귀가 먹먹해지고 손등은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고 하루 세 끼 챙겨 먹기도 힘들던 시절. 그때 저를 붙잡아 준 건 큰돈이나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뜨끈한 국물 좀 드세요. 새벽마다 김이 나는 된장국 한 그릇을 내어주던 식당 주인의 따뜻한 마음. 힘들죠? 그래도 오늘도 해봅시다. 막노동장에서 땀을 닦아주며 건넸던 동료의 미소. 아버지 쉬었다 가요. 지친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 한 컵을 건네던 젊은 이웃 청년. 그 작은 마음들이 당시의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기억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을 때 더 귀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걸. 나는 그래서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돈이 많든 없든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 그러나 오늘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상은 가진 사람에게는 웃고 없는 사람에게는 등을 돌리는 경우가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 돈을 맡겨둘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사람의 가치를 믿었고 지금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돈은 수많은 곳으로 옮길 수 있어도 사람에 대한 믿음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목소리가 여러 번 들려왔지만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과 내 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나는 존중을 선택합니다. 은행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공기 속에 햇빛이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중한 인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모시러 왔습니다. 운전기사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문을 열어주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은행 유리병 너머 직원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까까지 주차권 한 장조차 망설이던 시선들이 지금은 할 말을 잃고 그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동하시는 동안 담당 PB가 대기 중입니다. 필요하신 건 언제든 말씀만 주세요.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천천히 가면 됩니다. 천천히. 내 인생이 그래왔듯이 조급할 것도 증명할 것도 없이. 그때 은행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점장이 급한 숨을 몰아쉬며 밖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당황과 후회가 얽혀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몰랐겠죠. 짧고 잔잔한 대답.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몰라도 언제나 속마음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운전기사가 조용히 한 발 물러서며 문을 넓게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은행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에 비친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의 굳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이 그들 마음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돈을 지키는 곳이라면 사람부터 지킬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은행 앞 공기를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차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나는 머리를 기댄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이동했지만 내 마음은 잃지 않았구나. 차는 도심을 천천히 지나 새로운 은행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두 명의 직원이 정중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고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서두름도 의심도 없이 확신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을 지나 VIP 라운지로 안내되니 따뜻한 조명 아래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담요를 챙겨주는 직원, 따뜻한 차와 과일이 담긴 접시,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이 준비되는 자리.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 이 분위기를 만든다는 걸. 나는 차잔을 살짝 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옅은 꽃향기 속에서 젊은 날이 다시 스쳤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손에 기름때 묻히며 살던 시절, 누군가는 나를 무시했지만 또 누군가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네며
이렇게 말해줬던 기억. 우리 사는 세상 서로 기대면서 가는 거죠. 그 말이 오늘따라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돈 한 번도 빌려달라 하지 않았던 나에게 누군가는 마음을 내어주었고 그 마음 덕분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짐했었죠. 언젠가 가진 것이 늘어나도 마음만은 잃지 않겠다. 오늘 나는 그 다짐을 다시 확인한 것뿐입니다. 다른 은행에서 이렇게 예우를 받는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뽐낼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돈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는 것, 은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나는 조용히 웃으며 담당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직원은 곧장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잔액 확인도 서류도 아닙니다. 직원의 눈빛이 살짝 놀란 듯 흔들렸습니다. 먼저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해 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인 곳, 이곳이 오늘 내가 선택한 은행이다. 은행 창밖으로 햇살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돈을 옮겨서가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었던 마음을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전 은행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셨나요?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천천히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직원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남이 모르는 사정이 있고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지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자동차들, 바삐 사는 사람들, 그들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삶입니다. 가난해 보여도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부유해 보여도 외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직원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돈은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쉬운 겁니다. 정말 지켜야 할 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존중을 잃으면 그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라운지 안은 고요했고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평생을 살아보니 가장 큰 부자는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더군요. 직원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나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다시 다짐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현관 앞까지 배웅받으며 나오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돈이 없었다면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그래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차 문이 닫히기 전 카메라를 보듯 미래의 누군가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것보다 마음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를 향해 따뜻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이야기 하나가 더 세상에 나오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감사합니다.